자, 오늘은 10단원하고 11단원 2점까지 문제풀이 할 거여서요. 여러분 이거 듣기 전에 교재 106쪽에서 113쪽까지 여기가 10단원이거든요. 요거 문제 풀어 오시고 그리고 11단원은 2점 문제까지 풀 거예요. 그래서 119쪽에서 124쪽까지는 풀고 오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강의를 듣기 전에 다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여기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10쪽의 11번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러 오시고요. 요거 1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각각의 이 전자수를 세가지고 얘가 어떤 원자인지를 알아내야 하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 지금 전자수를 세보면 얘가 지금 10개예요.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라는 거는 이미 전자를 하나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해주시면 얘는 원래 전자가 11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11번 나트륨이 이렇게 양이온이 된 겁니다. 그런데 B랑 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가 지금 전체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딘가에서 전자를 하나 받은 건데 그게 B에서 온 건지 C에서 온 건지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가지고 얘들의 전기음 성도를 비교를 해서 B가 뭐고 C가 뭔지를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주면 너무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옆에 이렇게 친절하게 H2B라고 자료를 줬죠. B가 어떤 원자인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C가 어떤 원자인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유결합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반 잘라서 이게 공유결합이잖아요. 그죠? 공유 전자쌍을 반을 잘라서 한쪽은 이쪽 원자를 주고요. 한쪽은 이쪽 원자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반만 가지고 와서 이 원자를 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B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 이렇게 수소, 이렇게. 그럼 B는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 8개 가지고 있는 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산소라는 걸 알아내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이 C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은 산소라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전자를 세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됐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산소잖아요. 근데 이 전자가 이 산소한테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원래 8개였는데 지금 9개가 됐다. 이 전자 여기서 온 거구나. 그러면 이 C 원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 있는 전자수만 세서 바로 C가 어떤 원소인지 세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봅시다.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쪽에까지 다 채워줬으니까 10개겠죠. 그리고 나서 세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총 1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7번이니까 뭐예요? Cl이 되는 거죠. 얘는 OCl-라는 다원자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형태일 때, 그래서 다원자 이온인 경우에는 어떤 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처럼 이렇게 다른 분자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B가 어떤 원자구나라는 거 알아내고 그다음에 C가 어떤 원자인지 알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까지 해결하고 나면 아마 기억, 니은, 디귿은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2번에서요. 12번은 사실 이게 고체 전기 전도성을 확인하고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을 확인한다. 요거인 거는 다 알 거고요. 우리는 다 자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 자료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꽃 반응이라고 했죠. 불꽃 반응에 불꽃색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불꽃 반응은 뭘 확인하는 거죠? 얘는 금속 양이온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내고 싶다라는 거죠. 금속 양이온에 대해서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지금 소금은 NaCl이고 설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탕에는 금속 양이온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소금에 있는 이 NaCl 얘 때문에 금속 양이온의 색깔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불꽃 반응 색깔을 다 배웠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빨간색이 리튬이고요. 노란색이 나트륨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칼륨입니다. 얘네가 대표적인 아이들의 불꽃 반응 색인데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빨리 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민망한 거를 얼굴을 보지 않고 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자,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문제도 사실은 되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요거는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서 일단 해설을 하겠습니다. 얘는 자료 해석하는데 좀 괜찮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원자 번호가 6, 8, 9, 11, 1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들이 뭔지 좀 써봅시다. 얘는 탄소고, 얘는 산소고, 플루오린이고, 얘 나트륨이고, 마그네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온 결합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온 결합은 앞에가 양이온이고 뒤에가 음이온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B, C가 금속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 A, D, E 이런 애들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A, D, E들은 다 비금속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율표에 배열을 했을 때 얘를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걔네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C 있고 O, F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여기에 뭐가 있나요? 여기 지금 나트륨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COF들이 여기 나와 있는 A, D, E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죠. 그죠? 그리고 NA하고 MG는 여기에서는 지금 뭐예요? 그래서 B하고 C 중에 하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누군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번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은 여기서 지금 이온 결합이 각각 하나하나씩 이렇게 1대1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공유 결합을 보시면은 AD2 그리고 DE2 이렇게 돼 있어서 얘들이 다 1대2로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COF로 만들 수 있는 공유 결합 물질들 중에서 1대2로 결합을 하는 애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일단은 CO2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네요. 그죠? 자, C랑 O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CO2 1대2로 결합된 거 맞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좀 익숙하진 않겠지만 OF2라는 애도 있죠. 그쵸? 그리고 또 봤을 때 여러분 CF는 근데 얘는 4만 가능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CF4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대4니까 우리가 찾는 그런 조합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우리가 찾는 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고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요. AD2, DE2 이렇게 해서요. D는 양쪽 물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얘가 D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산소가 D에 해당합니다. 여기 이렇게 산소는 D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요거 나머지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A가 여기 AD2 여기 C D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CO2 그러니까 여기가 AD2 이렇게 된 거네요. 우연치 않게 썼는데 얘가 이렇게 순서대로 매칭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 여기는 E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E랑 F랑 이렇게 매칭 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온 결합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는 여러분 D랑 E는요. 하나는 이가고요. 얘는 마이너스 2가잖아요. 그죠? 이 플로리는 마이너스 1가니까 매칭을 시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NA는 플러스고 MG는 E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D하고 결합한 애가 E가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B가 MG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C가 E하고 1대1로 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고 나면은 이제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B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B는 누구였죠? B는 아까 마그네슘이었죠. 그죠? 마그네슘 고체 상태일 때 당연히 금속이니까 자유전도 때문에 전기전도성 있죠.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녹는 점 보겠습니다. 녹는 점은 지금 BD 물어봤잖아요. BD는 뭐였죠? BD는 여기서 마그네슘하고 산소였죠. 그러니까 MgO 하고요. 그리고 Ce는 뭐예요? C는 나트륨하고 플로린 한 거는 여기 C가 아니죠. 자, 여기 NaF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에 대해서 녹는 점 비교해 볼 건데요. 우리 녹는 점 뭘로 비교하라고 그랬죠? 쿨롱의 힘으로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쿨롱의 힘 F는 여기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고 했습니다. 물론 상수는 생략할게요. 그러면 R은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반지름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산소하고 플루오린 그리고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은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반지름 차이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여기 Q1, Q2 전하량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 NAF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가기 때문에 1 곱하기 1이고요. MgO 같은 경우에는 둘 다 2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잖아요. 여기 2 곱하기 2입니다. 그럼 쿨롱의 힘이 이쪽이 훨씬 더 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은 MgO 쪽이 NAF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여러분 CE라고 했어요. CE는 지금 우리가 찾아본 결과 뭐예요? 얘는 MgO예요. 그쵸? 자, CE라고 했으니까 제가 볼까요? 자, NAF네요. 자, 여기 NAF예요. 자, 얘 지금 고체 상태예요. 이온결합 물질이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넓게 펴지나요? 이온결합 물질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었죠? 이거는 금속일 때만 해당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지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자료 해석하는 게 좀 괜찮아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요. 우리는 이제 113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113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에서 9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번 문제도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지만 뭐 자료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가지 고체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다이아몬드, 아이오딘이죠. 그쵸? 그리고 KCl, M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하나씩 들어가 있네요. 그죠? 얘는 마그네슘은 금속 결합이죠. 그죠? 그리고 KCl은 이온 결합 물질이고 지금 다이아몬드랑 I2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공유 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의 종류가 다르죠. I2는 분자 결정이고 얘는 공유 결정 혹은 원자 결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요 4가지 결정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자료 하나씩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이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결정들 중에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는 거는 금속 결합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얘가 Mg가 되겠고요. 자, 화합물 물어봤어요. 여러분 화합물하고 원소하고 구분할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원소하고 화합물이 있습니다. 자, 얘네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원소는 구성하는 원소가 한 종류이면 무조건 돼요. 뭐 아르곤이나 아니면 뭐 칼륨이나 아니면 칼슘이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탄소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뭐 I2라든가 아니면 뭐 O3라든가 원자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분자든 분자가 아니든 전혀 상관없고요. 다만 얘들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한 종류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원소에 들어가고요. 화합물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어떤 종류의 결합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2종류 이상의 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온 결합 물질도 화합물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NaOH 같은 것들도 당연히 화합물에 들어가고요. NH3 같은 이런 애들, 얘네는 공유결합인데 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구성하는 원소가 2종류 이상이기 때문에 2종류도 2종류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화합물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화합물을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얘는 KCl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다는 KCl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Mg하고 KCl을 다 제외했잖아요. 그러면 이 원자 결정 다이아몬드하고 분자 결정 아이오딘 요것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녹는 점은 누가 더 높을까요?
여러분 이 I2는 어때요? 얘는 분자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 건 굉장히 약한 힘이에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 전부 다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공유 결합을 끊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녹는 점은 당연히 누가 더 높겠어요? 다이아몬드 쪽이 이 아이오딘보다 훨씬 더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라를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역시 아래 기억, 니은, 디귿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가에는 마그네슘 있잖아요. 얘는 금속 결정이죠. 당연히 자유존재 있을 거고요. 나는 지금 보니까 다이아몬드죠. 원자 결정이니까 그물구조 이런 거 맞고요.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걸 물어봤어요. 다는 지금 보니까 KCl이잖아요. 이온 결정이니까 얘는 전기 전도성 당연히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라는 어때요? 아이오딘 얘는 분자 결정이잖아요. 얘는 뭐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료가 좀 괜찮아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1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12번이에요. 자, 얘는 사실 뭐 되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어떤 문제, 어떤 자료인지 해석하는 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요. 얘네 지금 3주기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라고 했어요. 근데 X는 보니까 고체 상태라고 해요. 고체 상태이고 지금 혼자 이렇게 있죠. 원소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금속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Y 같은 경우에는 Y2예요. 분자를 이루고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일단은 비금속이라는 거고요.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그리고 기체이니까 보통은 공유결합한 애들은 물론 뭐 공유 결정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분자를 이루고 있는 아이들은 보통은 다 기체인 애들이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은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끓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인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비금속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X, Y가 다시 고체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서 지금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났으니까 이거 이온 결합 아니야?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주기에 해당하는 애들로 예를 들자면 얘는 지금 이런 경우예요. NA하고 Cl2 만나서 이 NaCl 이렇게 만든 이런 형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NA하고 Cl은 예를 들어준 거고요. 꼭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러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자료를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유추한 자료만으로도 아래 기억, 니은, 디귿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전기전도도는 얘는 지금 금속이잖아요. 그죠? 금속 고체 상태일 때요. XY 얘는 고체 상태. 여러분 XY 이거 이온 결정이잖아요. 이온 결정이 고체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 있나요? 이온 결정은 일단 이온은 있지만 전하를 움직여줄 수 있는 이온은 있지만 얘가 고체 상태일 때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금속은 자유존재 때문에 언제나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이온 결정이죠. 얘는 외부에서 힘을 가할 때 쉽게 부스러지는 거 맞죠? 그죠? 자,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하나의 레이어만 밀어낼 수 있으면 얘는 쉽게 부스러지거든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도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 Y2는 얘는 공유 결합하고 있는 물질이잖아요. XY는 뭐예요? 이온 결정이죠. 액체 상태를 물어봤으니까요. 얘는 전기 전송이 있어요. 그런데 Y2는 얘는 전기 전송이 없죠. 그쵸? 그러니까 Y2가 XY보다 전기 전도가 크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풀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마 10단원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11단원 문제, 10단원, 11단원 다 이렇게 막 어려울 수 있죠. 그죠? 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차근차근히 풀어보시면 충분히 풀어볼 만한 애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거는 뒤에 중화반응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너무 겁먹지 말고 다음 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요게 다 문제들이 우리가 풀만한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해서요. 요거를 조금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21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11단원 문제 119쪽에서 124쪽까지 여러분 풀고 이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직 안 풀었으면 11단원 문제 다 풀고 다시 오세요. 자, 121쪽에 4번 문제 우리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쪽에 4번.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보면은 지금 2주기 원자 A에서 D까지 원자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그대로 배열을 한 거네요. 그죠? 원래 그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지금 원자 번호 커지는 순서대로 그냥 배열을 한 거네요. 그래서 원자 번호를 본다면 A보다는 B가, B보다는 C가, C보다는 D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2주기 원자 중에서요. 지금 보니까 B는 금속 원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2주기를 좀 써봅시다. 뭐가 있나요? 리튬 있고, 베릴륨 있고, 붕소 있고, 탄소 있고, 질소 있고, 산소 있고, 플루오린 있고, 네온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요게 2주기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B가 금속 원소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뭐 리튬, 베릴륨 요 정도까지가 금속이죠. 그죠? 그럼 사실 뭐 봉소는 뭐 준금속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금속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자, 그러면 얘들 가지고 되게 많은 힌트를 좀 줬어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전기음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전기음성도 제일 큰 게 뭐라 그랬죠? 플로린이 제일 크다 그랬죠. 그 값이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4.0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D는 사실 바로 플로린이에요. 그리고 플로린보다 바로 작은 거 FON 순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C는 산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요. 얘가 금속이라고 했으니까요. 사실은 B는 바로 금속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얘는 리튬이고 그다음에 얘는 베릴륨이에요. 사실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얘들이 뭔지 어떤 원소인지를 다 알고 그다음에 아래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CD2라고 물어봤어요. CD2는 OF2죠. 그렇죠? 자, 얘는 극성 공유결합 있나요? 산소하고 플루오린하고 결합했는데 무극성 공유결합일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맞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 당연히 있고요. 자, 그리고 결합의 이온성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AD는 지금 LIF고요. 그 다음에 BC는 BEO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는데요. 사실은 결합의 이온성은 전기음성도 차이만으로 결정하는 거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결합의 이온성은 계산을 하는 식 자체도 여러 개가 있고요.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선 정말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LIF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BEO의 전기음성도 차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합이 좀 더 이온성을 띠지 않느냐. 실제로 이 LIF랑 BEO랑 가지고 전기음성도 차이를 가지고 결합의 이온성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얘가 더 큰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 보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우리가 전기 음성도만으로 결합의 이온성을 100% 유추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표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니은 보기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요 자료만으로는 유추해내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하지만 틀린 보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이 그래도 좀 잘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귿이 되게 그럴싸해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AD라 그랬어요. LIF에서요. D는 F잖아요. 얘는 부분적인 음전화를 띈다? 여러분 지금 F가 전기음성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음전화 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얘는요. 부분적인 음전화를 얘기할 때는 공유결합할 때 얘기했죠. 그쵸? 공유결합을 할 때 어느 한쪽으로 조금 쏠려 있는 거를 우리가 부분적인 음전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F는 어때요? 한쪽으로 쏠린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아예 넘어간 거예요. 아예 음이온이 된 거죠. 전자를 아예 한쪽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전화를 띈다. 굉장히 교묘하고 그럴싸했지만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 보기가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틀렸다라는 거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페이지 넘어가서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서 11번 문제 볼게요. 자, 123쪽 1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넘어가. 자, 11번 문제 같이 좀 볼게요. 자, 원소 X에서 Z인데요. 각각 황, 염소, 칼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지금 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네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자료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얘들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황하고 염소하고 칼륨하고 주기율표에서 배치를 살펴보면요. 황은 지금 3죽이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옆에 염소까지 얘네들 3죽이고요. 그다음에 칼륨은 어디에 있나요? 얘는 4죽이에요. 더 아래에 있죠. 그죠? 자, 그럼 반지름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반지름으로 비교를 하면요. 자, 반지름으로 비교를 하면 누가 제일 클까요? 이 칼륨은 아예 껍질이 하나 달라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훨씬 클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황하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분화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되겠네요. K 다음에 S, 그 다음에 Cl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기 음성도 볼까요? 전기 음성도 예를 보자면 전기 음성도는 누가 제일 큰가요? 전기 음성도는 Cl이 제일 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기 음성도 기억나죠? 제일 큰 거 FON이고 그 다음에 질소보다 바로 조금 작은 게 한 2.9 정도 되는 게 Cl이라고 했잖아요. 자, 전기 음성도는 이렇게 그렸을 때 주기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꼭대기 근처에 있는 이 Cl이 좀 더 클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거는 당연히 황이겠죠. 여러분, 칼륨은 전기음성도 굉장히 작아요. 얘는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기음성도 칼륨은 뭐 이쪽에 있을 테니까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X보다는 Y가 크고 Z보다는 X가 Y보다 크고 그리고 Z가 Y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조합이 뭐가 있어요? 요렇게밖에 안 나오죠? 맞나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요 모양 그대로가 X, Y, Z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바로 칼륨, 그리고 Y가 S, 그 다음에 Z가 Cl, 그 다음에 Y가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 칼륨, 황, 염소가 각각 이렇게 해당한다라는 걸 찾아내시면 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Z 같은 경우에는 염소잖아요. 염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7개죠. 그죠? 자, 그리고 X는 지금 칼륨이잖아요. 칼륨은 원자과 전자수가 1개니까요. 원자과 전자수 차이가 6개다라는 거 기억 맞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YZ2라고 했어요. 그러면 SCl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 극성 공유결합 있나요? 있겠죠. 그죠? 황하고 염소하고 다른 원자니까 당연히 극성 공유결합이 있을 거고요. 화합물 XZ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는 KCl이네요. 그죠? 자, KCl에서 결합의 이온성이 0인가요? 여러분, 얘는 지금 금속, 비금속 만났잖아요. 이온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0은 아니죠. 그죠? 이온 결합인데 결합의 이온성이 0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결합의 공유성이 0이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죠? 근데 확실히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건 아닌데 어쨌든 0은 아닌 건 확실하죠. 근데 뭐 50% 이상이면은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결합의 이온성은 아마 50% 이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합의 이온성이 0이다라는 건 확실하게 틀렸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그래서 123쪽에 있는 문제 11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그러면 한 페이지만 더 넘겨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15번 내가 수업 시간에 해준 것 같기도 한데요. 15번에 요거 최각전자 찾는 거, 최각전자에다가 더하기 1 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공유전자쌍을 한쪽씩 나눠 가지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반 잘라서 이거는 Y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X가 가져가고 그렇게 세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CH4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Y는 지금 H예요. 수소예요, 수소. 그죠? 여기 이렇게 수소. 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Z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 보니까요, 지금 플러스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전자를 하나씩 나눠주고 나면 아까처럼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나면 이 Z는 어떻게 돼요? Z는 그러면 지금 원자과 전자가 4개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얘가 플러스가 있잖아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4개가 아니라 5개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최외각 숫자가 5개인 애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1, 2주기라 그랬어요. 1주기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애가 존재하지 않고요. 2주기에는 있죠. 그게 누구예요? 질소죠. 그죠? 질소. 그래서 얘는 NH4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에다가요. 최외각 전자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중심 원자이고요. 중심 원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2개인 경우는 누가 중심 원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맨 처음에 풀었던 문제처럼 뭔가 다른 분자들에 대한 자료를 주거나 아니면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된다라는 식의 다른 정보를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얘가 어떤 분자인지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은 10단원하고 11단원의 문제, 이전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11단원 이전 문제 하고요. 그리고 2전 문제, 3전 문제겠죠? 그리고 12단원 문제 다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 다 풀고 다음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